각하설이 솔솔 흘러나옵니다. 각하란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시키는 처분을 의미하는데요. 탄핵 심판이 각하될 경우 박근혜가 이기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하지만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측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CBS 라디오에 나와서 각하가 정답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용이나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이 국론 분열을 막을 신의 한 수다, 이런 논리입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입을 모았다고 하는군요.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에 각하설이 솔솔 흘러나옵니다. 각하란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시키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박근혜의 권력을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기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여권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인용을 대비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여권인데요. 이런 가운데 야4당은 새 특검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유당 반대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입니다. 이미 합의한 대로 새로운 특검법을 빨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서 박영수 특검 시즌2를 열어야 합니다. 역대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제5기 헌법재판부는 주로 기존 법질서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주도한 통합진보당 해산과 전교조 법외 노조화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법질서를 중시했느냐, 아니면 박근혜 정부의 통치 질서를 중시했느냐,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서 성격이 명확해지겠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대통령 박근혜가 최순실과 뇌물수수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박근혜를 기소 중지하지 않고 입건했습니다. 검찰, 니들이 더 파헤쳐봐라, 이런 이야기지요. 친박단체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단골 미용실과 단골 슈퍼까지 언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일본 정부에다가 이런 내용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해외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 네, 이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에게 가하고 있는 일본 너희도 안보 부담을 증대하라, 이렇게 압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자위대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춘다면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순항미사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관련 무기를 배치하면 공격은 미군, 방어는 자위대라는 미일 안보 조약상의 오랜 역할 분담이 조정됩니다. 아울러 북한 공격을 위한 초석이 다져지겠죠. 통제불능의 트럼프와 군사대국 야욕을 버리지 않는 아베의 심상치 않은 조우. 3.1절 아침이 비상하게 느껴집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여권이 하여간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인용을 대비한 반격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정성을 비판하고 특검 연장을 거부한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또한 친박들은 특검과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을 부각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불복을 시사했습니다. 탄핵심판 인용으로 나오면 인정하지 않겠다, 승복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황교안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도 박근혜의 비리가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했다고 여겨지는데요. 어쨌든 조기에 대선이 있을 텐데 그때 보수층을 결집해서 괴멸을 면하고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역대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제5기 헌법재판부는 주로 기존 법질서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5기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가 주도한 통합진보당 해산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법외노조화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금처럼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의 주심이었는데 다수 의견에 가담한 해산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역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찜찜합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대통령 박근혜가 최순실과 뇌물수수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검은 사건을 넘겨받을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박근혜를 기소 중지하지 않고 입건했습니다. 특검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433억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는데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준 쪽이 이재용이라면 받는 쪽인 박근혜, 이 박근혜를 입건한 것은 현직 대통령이어서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로서는 뇌물을 받은 쪽인 박근혜를 상대로 대가성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잘할까요? 죽은 권력 수사 전문인 현 검찰, 기대해도 좋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여러분, 위키백과 많이 이용하시죠? 네티즌이 자율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온라인 백과 사전인데 위키백과를 통해서 가짜 정치 정보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까지 위키백과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검색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치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부 네티즌이 작성한 내용이 위키백과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중앙일보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IP 추적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이 IP를 추적했는데 그 결과 허위 글이 작성된 곳은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의도성이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친박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의 장기정 대표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단골 미용실과 슈퍼까지 언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장기정 대표는 지난 금요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집 주소를 공개하고 자택 앞에서 야구방망이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는데요. 경찰은 헌법재판관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특별 경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대선 후보 기근에 시달리는 자유한국당이 아무나 찔러보자는 식의 대선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데요.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홍준표 지사를 구세주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재추대론부터 야권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영입론까지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바닥까지 몰린 집권 여당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하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을 일괄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모두 30명이 됐는데요.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측에게 건네거나 약속한 돈이 모두 440억 원대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대통령 박근혜의 도움을 기대한 것인데요. 특검팀의 기소 내용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8,50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1,400억 원 가까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노조 파괴 등 부당 노동 행위로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유성기업의 부당 노동 행위에 원청 회사인 현대자동차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유시영 회장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2011년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 행위를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이사가 보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이사는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유성기업 측의 어용노조를 활성화하라,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부하 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유성노조가 법원에 현대차를 기소해달라며 낸 재정 신청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AI 사태로 정부가 미국산 계란을 수입했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이를 계기로 미국의 관련 업계가 계란 시장 전면 개방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국 가금유수출협회는 최근 미국 정부에 한국이 계란 관세율을 27%에서 14%로 내리도록 압력을 가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인데요. 하지만 기존에 수입한 미국산 계란도 50만 개가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통상 압박이 국내 축산 농가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가스 공급 시설의 90% 이상이 내진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스 공급을 위해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건축물은 내진 설계 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 5천여 개 가운데 92%가 내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내진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17개 시설에 대해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8개가 적정 내진 성능보다 기준이 낮은 내진 2등급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6에서 6.5의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건물이 붕괴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품격 있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 이슈 현장 생중계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